참고로 이제 지원 동기서 또는 면접, 퍼스널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다가 다 평가하는데 사람마다 누구나 다 어때 자기의 어떤 장점, 강점, 스트렝스니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크니스, 약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육사 예비 지원자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이거는 외적 조건, 그 다음에 내적 조건 다 봐야 됩니다. 또는 국가간 안보관 기저. 그 다음에 또 학력적인 면, 또 하나 opportunity. 육사가 나에게는 어떤 기회의 공간이 되는가, 플레이스가 되는가. 그 다음에 threat. 육사는 나에게 있어 내 진로상, 내 앞으로 향후에 미래 설계하는데 좀 위협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스와트 전략을 여러분이 구사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각각의 개인이 가진 PI 전략입니다. 이게 지원 동기서 면접 있죠. 이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초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을 멘토링 해주고 우리 주정 예비역대령께서 평가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있죠. 지금까지 전역 이후에 일단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육사 생도들을 배출했고 그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아주 어때요 활약 생도로서 간부 생활을 많이 하고 이제 현역으로 막 배출이 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뿌듯한 보람 많이 느끼시죠? 네. 스와트 전략은 생도로서는 각각 자기 스스로를 파악해보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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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무튼 특히 면접이나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동기서 면접이 개인적 차원과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지원 동기서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사관생도가 되고 싶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또 우리나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함축이 돼서 여기에 동기서에 잘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 아니고 왜 사관학교인지, 그렇죠. 네 곳 중에서 왜 육사인지, 네. 그 다음에 육사에 내 지원했기 때문에 육사에 대한 관심도, 아까 이제 우락하라는 것도 관심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관학교 뭐 제 마인드가 진성 마인드지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우연히 생도 선배가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필요는 난다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진성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 동기서가 작성이 되게끔 해야 2차 면접 때 굉장히 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대령님이 소개한 4권의 도서 있잖아요. 그 독서. 이걸 통해서도 지원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봤던 우연한 영화, 특히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명령해전이랄까. 그 다음에 육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6.25 때 관련된 뭐 육군 장교들의 활약상 또는 베트남 전쟁 관련된 거, 또는 뭐야, 일종의 바로, 무슨 일병 구하기 같은 어떤 전쟁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 예, 그런 거를 피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절실함이 묻어 있어야죠. 네.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학교장 추천인데 학교장 추천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도 참고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죠. 사관학교로 견학한 개념이 있는 행사 체험 해봤는지, 네. 천안함 같은 경우 전쟁 파문으로 현충원에 내가 직접 견학을 해봤는지, 생도생활 4년간의 전공 분야, 아까 이제 뭐 체크해드렸죠? 생도생활 4년간 활동 분야, 어느 분야의 장비가 꿈인가? 아까 8개 기본 특기에다가 행정 특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원자 가치관, 국가관, 관심 있는 안보 시사 이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지원자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수단에서 뭐 군벌끼리 전쟁,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최근에 프로미스 그 작전 있었던 사안도 있고, 또 뭐 정리해서 한번 아이들한테 좀 관심 있게 한번 금년도 안보 실수가 또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은, 네. 이제 시사 이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원 동기서를 이제 작성할 때 많은 이제 지원자들이 지금 또 이제 고민을 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최근에 초급 간부들에 대한 그 대우,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장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4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얘기거든요. 그때가 되면 군은 많은 변화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처우가 약간 좀 열악하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새로 이제 더 보완이 되고 더 이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지 당장
어떤 처우가 좀 별로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면은 그건 이제 잘못된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보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프로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사 지원 동기서가 이제 뭐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네네. 이게 천자인데 뭐 지원 입학을 위해서 조금 전에 다 노력, 말씀하신 본인의 거죠. 의지, 네. 본인에 대한 관심도 네네. 이런 것도 1번 항목인데 준비 과정. 이건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이 견본 사례입니다만 이 학생은 태양의 후예 영화를 봤던 기억을 네. 소재로 활용했군요. 네. 그것도 상황들. 그다음에 네.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흥미가 생겼다. 군대 같은 접목시키면 어떨까? 군대 들어온 날을 만들었다. 동아리 활동. 네. 아주 의미가 있죠. 네. 합격생입니다. 작년도에. 그 다음에 사관에 입학을 하신 저희 선배님들 학교에 와서 이제 좀 선배들이 왔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토론. 아마 이건 뭐 엄청난 이슈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적으로 최약체에 속하는데 이번 전쟁 1년 반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인한 군사력을 가진 네. 강건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글쎄 이제 그건 개인적인 판단 유무니까 여기 맥락상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도 이제 또 다른 학생의 경우는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쭉 해오시던 얘기. 그다음에 연평에 이제 아버지하고 영화를 함께 봤다. 영화 소재. 지원 동기입니다. 네. 자, 영화를 보면서 육사 꿈 가지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 대령님한테 직접 면접 배웠던 친구인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력했던 과정이니까 비만 체질을 빼려고 운동을 무지했다. 운동. 네. 역시 육사니까. 1차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공부 얘기보다는 이제 현재 이 학생은 또 직접 1차 체력 준비했던 거, 노력했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육사에 들어가면은 뭘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얘기해줬고.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본인의 성격,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장교로서 포부계획. 아까 이제 맥락을 다 연계하면 되는 건데, 네. 합격생의 경우는 이제 태권도 수업에서 사단금도 앞두고 특기를 사범님 도와서 친구들 품새를 도와주고 리더십을 길렀다. 이런 과정. 네. 저희 장점은 이제 체육에 있었던 건데, 그 다음에 본인은 707 특수임무단에 지원하겠다. 관심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전 정신이죠, 이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무튼 영어를 배워서, 육군 장군에서 뭐 또 해외 활동하는 그런 케이스 만들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어찌됐든 아버님 달구되고 항상 아버지가 이제 영향을 주었다는 건데, 리더십 반장도 해보고, 중학교 때 이사를 많이 가게 되고, 교우관계. 그 다음에 당당히 육사 화랑대면서 섰다면, 자, 성장한 재산을 마주할 것이다. 아무튼 국가의 체계적인 보수 성장을 했다. 그 혹시라도 이제 현재 그 현역으로 또는 이제 어려서부터 쭉 하니, 장교나 육군, 장교 아버님을 두고 이제 아버지, 부임지 이동을 하면서 이사를 뭐 10번 이상, 보통 12번 이상 했던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자녀들의 경우는 이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랄까, 이걸 이겨내는 과정도 소재로 활용하면 좀 유의미하게 네.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지원 동기, 자, 크게 두 덩어리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도 육사가 면접시험의 기본적인 어때요? 좀, 이렇게 치렀다. 면접을 실행했다라는 걸 좀 안내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대령님께서 육사 면접의 기저 맥락은 뭐 매년 똑같이 집단 토론이 없어지고 네. 면접의 포인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접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왜 지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크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래서 거기에 국가관과 안보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지킬 거냐,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가 누구냐, 그래서 그런 대적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휘를 하려면 부하를 잘 이끌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약수령, 그런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교가 되면 당연히 지휘를 할 때는, 육성으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성으로 충분히 지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음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 발성 발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장교로서의 그런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 자세, 이런 것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상이 없는지 완벽한지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발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지원 동의서 작성할 때부터 다 이제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면접이라는 거 현장에 직접 가서 그야말로 기가 센 면접관들 앞에서 네. 귀를 꺾이지 않고 그야말로 담대하고 진솔하게, 이거 뭐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면접관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면접관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종이에 적어서 제출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이 과연 자기의 생각인지를 잘 이제 모르니까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되겠죠. 찬성 반대 의견을 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논거를 명확히 하고 면접관하고 약간 디베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예체능 병역 흉내제도 폐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반대 이런 논조.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판단을 하고요. 자, 아무튼 말이죠. 지인용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인 역량, 신체적 역량, 살품적 지적 역량을 다 평가하는 게 바로 육군사관학교의 그야말로 기저고, 이 기저 속에서 4년간의 생존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랜 기간, 장기간 좀 군생활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게 바로 육군 장교입니다. 자, 일단 뭐 쭉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봤는데,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이런 이론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사랄까 면접할 때 다 소스가 되는 건데, 일단 마지막으로 이 오늘 OT 영상 강의의 기본적인 컨셉에 맞게 한번 우리 대령님께서 예비 육사 생도가 되려는 이 청춘들에게 그야말로 육군 청년 장교로서의 어떤 소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일단 다시 한번 좀 마음가짐 갖도록 한번 좀 패러다임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